서울의 역사와 함께 걷는 시간, 서울학 개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사지리학자 이형군입니다. 여러분은 서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서울의 역사와 지리, 삶이 녹아있는 청계천을 옛지도를 들고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대지도에서 오늘의 답사 코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정원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서 전망이 좋기 때문이고요. 한양의 형성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보시면 바로 앞에 광화문이 보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죠. 그 뒤쪽으로 보면 파란 집이 보입니다. 이게 청와대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청와대 뒤편에 있는 저 산이 지금 북악으로 불리는 조선시대 백악입니다. 저 산을 주산으로 했기 때문에 경복궁과 육조거리가 여기에 형성된 겁니다. 서쪽을 보시면 인왕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과 인왕 사이에 저 보이는 저 산줄기, 능선이 조선시대 한양도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백악의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양쪽에서 물이 나와서 청계천으로 합류가 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1901년경의 한성부 지도입니다. 지도 아래쪽을 보시면 목멱산이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남산으로 부르는 산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한강 북쪽이었기 때문에 한성부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시면 북쪽에 보시면 도봉산, 삼각산의 맥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삼각산의 맥이 백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백악 아래에는 경복궁이 그려져 있는데요. 곳곳에 물길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양도성은 백악, 그 다음에 낙산, 인왕산, 목멱산을 연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성안은 분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성안의 모든 물은 청계천으로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가장 긴 물줄기를 확인을 해보시면 백악의 동쪽과 서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악의 동쪽을 보시면 삼청동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복궁 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의 상류를 삼청동천, 경복궁 서쪽으로 보면 백운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경복궁 서쪽으로 흐르는 청계천의 상류를 백운동천으로 부릅니다. 이제 하천들을 지도에서 확인을 해 보셨으니까요. 내려가서 직접 걸으며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실까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정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광화문 광장 쪽으로 왔습니다. 광화문 광장 뒤쪽으로 보시면 경복궁과 가까운 쪽에 보시면 발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2호 예병 현공 육조거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사실은 육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앙 관하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관하가 의정부예요. 그러니까 궁궐이랑 제일 가까운 관하가 의정부라서 의정부 장소 발굴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광화문 광장 쪽으로 와서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광화문 광장의 서쪽입니다. 뒤에 보시면 골목길이 보이실 겁니다. 앞쪽으로 보면 청계광장이 보이는데요. 이 골목길의 장소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엣지도를 보면 경복궁의 서쪽 백악과 인왕 사이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 물이 청계광장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엣지도에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목길이 옛 청계천의 상류인 백운동천을 복개한 것입니다. 백운동천이라고 쓰는데 동은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목으로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골짜기 물이 나오는 데를 백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백운동천 쪽을 보았으니까 이제 삼청동천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교보문고의 서쪽 피막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골목길이 보이시고요. 그 옆으로는 옛날 하천의 흔적을 복원한 조경 공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의 동쪽에 흐르는 하천을 이제 삼청동천으로 부릅니다. 삼청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삼청동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천을 중학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동쪽에 이마빌딩이 보이는데요. 그 장소가 중부학당이 있던 장소입니다. 중부학당을 줄여서 중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학이 있으니까 그 앞에 이제 놓였던 다리가 중학교고요. 그래서 이 하천을 삼청동천 또는 중학천으로 부르는데, 그러면 앞에 보이는 장소가 종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계천은 종로의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천이 흘러서 청계천까지 가기 때문에 종로를 이 삼청동천이 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청동천과 종로가 만나니까 그 위에는 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그 해정교라는 다리가 있었던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해서 강화문을 지나서 청계강장으로 떠서 현재 다시 복원된 청계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계강장에 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를 청계천의 시작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복원공사를 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이제 청계천을 보면서 이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뒤에 보이는 다리가 모정교입니다. 모정교라는 지명은 조선시대에 과일 팔던 가게를 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모정교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교통표지판을 보시면 무교로가 나옵니다. 무교도 다리 이름이 무교인 거죠. 그래서 무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청과 프레스센터 근방에 있던 관아가 군기시라는 관아가 있었습니다. 그 관아의 근처에 있던 다리가 군기시교였고, 군기시교의 줄임말, 다른 말이 무교입니다. 그래서 청계천 본류가 아니라 남쪽에서도 하천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정교를 지나서 광통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모정교를 지나서 광통교 방향으로 왔습니다. 광통교라는 다리 이름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이 한성부가 있고, 한성부 아래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가 있었는데 부 아래에 방 명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통방이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광통방에 있던 다리가 광통교고요. 우리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광통교의 줄임말이 광통교고, 광통교의 줄임말이 광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광통교라고 이름 붙였는데,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 좀 더 뒤에 보이는 주황색 다리, 현재 광교라고 불리는 장소가 예전에 광통교 자리였는데,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옛 습지를 활용해서 새로 꾸민 장소가 이 광통교가 됩니다. 광통교에는 특별한 문양이 있는 석재들이 보이는데요. 잠시 이동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통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석재는 위아래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석재들은 정릉에 있던 석재였습니다. 신덕왕후 광씨의 무덤이 정릉인데요. 신덕왕후 광씨는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왕후가 되고요. 첫 번째 왕비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과는 정적이 되는 거죠. 원래 태종 이방원이 즉위를 한 다음에 도성 안에 있는 신덕왕후 광씨의 무덤을 도성 밖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무덤의 석재를
한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다리인 광통교의 숙제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복 행위를 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광통교를 보셨으니까 원래 광통교 자리에 있던 저 주황색의 광교 쪽으로 가도록 해서 옛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광통교를 지나서 광교로 왔습니다. 광통교와 광교는 사실은 같은 다리를 지칭하는 말이죠. 뒤에 보시면 주황색의 다리가 보이는데 지금 저기를 광교라고 부릅니다. 앞에 보던 습재로 만든 광통교를 그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원래 있던 광통교 자리에 세우게 되면 지금 차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옛 다리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제로 만든 현재의 광교를 통해서 차들이 다니고 있는 거고요. 이 장소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광교 위에서 남북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교 뒤편을 보시면 종로타워가 보입니다. 종로타워 바로 앞이 보신각이에요. 조선시대 왕이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나와서 숭례문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롯데백화점과 한국은행을 지나는 그 길이 조선시대 왕이 다니는 대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청계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돌다리를 건너서 북쪽을 따라서 걸어갈 텐데요. 지금은 이 하천은 이제 조선시대의 완전한 복원이라기보다는 현대도시 서울의 중요한 휴양 공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건너가 보시죠. 광교를 지나서 장통교 방향을 가다 보면 여기에 수선전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선전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선이라는 것은 수도, 도읍을 뜻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백악이고요.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우리가 봤던 백운동천이 여기 이 하천입니다. 동쪽에 이제 삼청동에서 이제 이렇게 하천이 내려오죠. 중부학당이 있고 그 옆에 중학교가 있고 우리가 봤던 해정교가 있습니다. 모교의 남쪽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무교동에 어원이 된 무교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행정구역명이 광통방으로 되어 있고 두 물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이쪽에 보면 대광교가 적혀 있습니다. 두 물이 만나서 이 물이 쭉 밖으로 빠져나가면 여기가 흥인문, 동대문이고 그 앞에 보면 오관수문이 있는데 이 도성 안의 물이 현재 오관수교, 오관수문에서 도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선전도를 지나서 이제 장통교 앞으로 왔습니다. 장통교는 조선시대 장통방에 있던 다리고요. 줄여서 장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통교 주변의 행정지명을 현재 장교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장통교의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고요. 좀 더 동쪽으로 현재 3.1교 근방이 옛날 장통교 자리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통교를 지나서 워터서클이 물이 내려오는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는 지금 장통교에서 3.1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통교를 지나서 3.1교 가는 방향에 보면 뒤쪽에 워터스크린이 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의 옛지도를 보면 대강통교에서 나온 물이 있고 소강통교가 나온 물이 있는데 두 물이 이렇게 합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합류되는 지점, 그래서 여기서 양쪽을 보시면 이쪽 남쪽과 북쪽에 이렇게 높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하천은 복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원래의 청계천의 바닥은 저쪽 워터서클이 나오는 이쪽이 되는 거죠. 조금만 비가 오거나 그러면 토사가 넘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준설의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동해서 3.1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3.1교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청계천을 따라서 수표교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우리는 광통교, 장통교에서 청계천면을 걷다가 이제는 위로 올라와서 도로를 따라서 청계천과 평행하게 걷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수표교의 옛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전태일 기념관 오른쪽에 보면 옛길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맞은편 청계천 남쪽에도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지금 양쪽으로 나온 길을 수표다리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다리가 광통교, 장통교, 수표교입니다. 전태일 기념관에서 동쪽으로 조금만 걸어가시면 목재로 된 수표교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여기에 수표석이라고 해서 돌로 만든 청계천의 수위를 재는 기둥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을 따서 여기를 수표교라고 불렀습니다. 수표교의 원래 수표교는 장충당공원에 지금 가 있고요. 수표석은 홍릉에 있는 세종대왕 기념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계천이 조선시대 청계천보다 훨씬 더 넓게, 훨씬 더 깊게 팠기 때문에 그 수표교를 지금 다시 옮겨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임시로 만든 목교인 수표교가 현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양도성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중심축입니다. 동대문과 서대문을 연결하는 길이 종로가 되는 거죠. 종로가 남북으로 길로서 남북을 나눈다면 한양도성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청계천은 하천으로서 남과 북을 나눕니다. 이 청계천의 물들은 지금 동쪽으로 흘러서 동대문 아래쪽에 오관수문을 통해서 도성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거기를 오관수교라고 부르죠. 오관수교를 지난 청계천의 물은 중랑천과 합류가 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백악의 동쪽과 서쪽 청계천의 발원지부터 시작을 해서 청계천 일대를 걸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는 시간이 녹아있는 이야기의 지층이고 장소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청계천을 걸으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민대학 구독자 여러분도 엣지도와 함께 청계천을 걸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